반갑습니다. 자동차 허슬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장안의 화제죠.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어떻게 보면 SUV라기보다는 뭔가 좀 CUV에 가깝고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바로 그 자동차. 어쩜 우리가 쉐보레에 기대했던, 오랫동안 쉐보레로부터 이게 기다려왔던 그런 자동차가 아닐까 한번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제 쉐보레의 그런 장점과 더불어 저렴한 가격, 이 자동차 시장에서 요동치게 만든, 그라운드를 요동치게 만드는 바로 그런 훌륭한 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가장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가격입니다. 바로 이 원래 트림을 보면 LT 트림보다 더 저렴한 LS 트림을 가져가면서 바로 2052만원부터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RS 모델은 2739만원부터죠. 저 옛날에 그때 한창 이제 뉴 크루즈, 올뉴 크루즈가 나왔을 때 그때 쉐보레가 이제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분위기도 타고 올뉴 말리부도 잘 팔리고 좋았었는데 뉴 크루즈의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하는 바람에 폭망했었죠. 진짜 그것 때문에 군산 공장도 문 닫고 그때 좀 약간 내리막길을 걸었는데 그때 이제 반성해서 이번에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LS 트림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래도 있을 것 다 있습니다. 뭐 LED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그다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정말 필요한 기능, 뭐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전방 출도 장치 보조도 있고 오토홀드, 후측방 경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1.2 가솔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가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저공해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 높은 트림보다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사이즈가 11인치가 아닌 8인치로 좀 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재질이 이제 직물로 되어 있으며 가죽으로 바꾸려고 하면은 추가 비용이 든다는 건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가 없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RS 트림은 비교해서 보면은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높은 트림이다 보니까 약간 디자인부터 뭔가 좀 세련된 느낌을 좀 받습니다. 약간 좀 스포티함 느껴지고, 그 다음에 전동식 파워 리프트 게이트, 뭐 그 트렁크 있죠, 자동적으로 열고 닫고 해주는 거. 그 다음에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 휠 때문이라도 좀 더 이제 스포티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봐도 디자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11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열선 핸들, 그냥 통풍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가장 비싼 모델이고 가장 비싼 트림이고 가격이 2,7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싼 LS 모델과 동일한 엔진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리터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좀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디자인을 한번 보면은 굉장히 이제 길고 늘씬하고 납작합니다. 이게 마치 길어서 쿠페 자동차 보는 것 같은데 약간 좀 해치백인가 이렇게 스럽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쿠페 같은 느낌이 나고, 그리고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약간 더 길고 그리고 좀 낮은 형태입니다. 역시 확실히 좀 길다 보니까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안의 기능을 보시면은 무선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지원이 됩니다. 정말 편리한 기능이죠, 이건. 무선으로 가능한 거니까. 그 다음에 레그룸이 굉장히 길고, 왜냐면 차 자체가 길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계기판도 뭐 디지털 계기판.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이 좀 낮습니다. 뭐 이게 좀 세단보다는 좀 높지만 SUV보다는 좀 낮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좀 실내 소재가 여전히 이게 너무 안 좋습니다. 약간 뭔가 좀 플라스틱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엔진 보시면은 이제 1.2리터 엔진, 그 다음에 137마력, 22토크, 이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1.2리터 엔진은 이제 트레일블레이저 초기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나오고 있지를 않죠. 왜냐면 지금 1.35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토크, 원래 차량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마력, 그 다음에 배기량, 그 다음 토크. 근데 이제 토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22토크 22 정도 되는 건 굉장히 좀 낮은 건데, 왜냐면 토크가 중요한 이유는, 토크란 게 어떻게 보면 그 멈춤 상태에서 그 힘을 내는 건데,
시내에서 어떻게 보면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에 걸려서 차를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차를 이제 그 구르는 힘, 이게 차를 이제 어떻게 힘을 이렇게 내느냐, 이게 얼마나 힘을 내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인 RPM 상태에 들어가느냐.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 토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크가 이제 높을수록 좀 더 안정적으로 RPM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토크가 낮으면은 이제 멈췄다가 차를 출발할 때 굉장히 약간 좀 굼뜨면서 힘이 좀 부족한 느낌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셀토스와 한번 비교해 보면은 셀토스 1.6L 배기량, 코나도 1.6이겠죠. 그다음에 XM3 보면 1.6이고 보시면은 셀토스가 이제 출력이 198마력, 트랙스가 137마력인데 보면 토크가 27로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셀토스랑 코나가 뭐 당연히 얘기했지만 좀 배기량도 크고 출력도 더 좋고 토크도 더 센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가격이 좀 비싸 감이 좀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트랙스 크로스오버랑 비교하기에는 약간 좀 한 등급 높은 등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XM3는 근데 1.6인데 굉장히 출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다음에 토크도 굉장히 낮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랙스 크로스오버 보시면은 전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3기통입니다. 당연히 4기통보다는 3기통이 아무래도 진동이나 소음이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공인정 때는 확실히 그런 진동을 좀 더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요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이런 3기통에서 발생되는 그런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3기통인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찾아보니까 엔진 먼저 보시면은 장행전 엔진을 썼습니다. 이게 엔진 형태 보면 단행정, 정행정, 장행정이 있는데 장행정 엔진 특징 보시면은 저속 회전에서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토크가 22로 낮아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장행정 엔진이 그걸 좀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장행정에 좀 단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RPM을 급격하게 올리기 어렵다. 최대 회전수를 높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포츠카는 당연히 단행정이죠. 왜냐면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RPM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뭔가 좀 폭발적으로 RPM 올려서 뭔가 스포츠카 같은 그런 감성을 느끼기엔 좋은 차는 아니다.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는 없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크 힘을 올리기 위해서 아마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7마력. 이제 1.2 이 가솔린 엔진에 당연히 이제 배기량이 1.2cc 적기 때문에 기름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연비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연비가 평균 한 12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자동차의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게가 1300kg에서 1340kg까지 차체가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차체를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기량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데 바로 미션이 6단 변속기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자동차의 특징을 보시면 단수를 늘리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8단인 미션이 많고, 그 다음에 더 고급 차로 갈수록 이제 10단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수를 이렇게 늘려야지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을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도 하고, 그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추구를 하죠. 근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단수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좀 트렌드에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차들이 다 여러 단, 최소 8단인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딱 탔는데 이게 좀 적은 단수인 6단인 이 차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좀 차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굼뜨지? 이런 느낌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밟아도 변속이 왜 이렇게 좀 늦지?
이렇게 적은 단수와 게다가 마력도 뭐 당연히 배기량이 작기 때문에 적은 마력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1마력당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굉장히 좀 힘이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미션 단수도 적고 그 다음에 마력 힘도 적고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좀 힘이 좀 딸리겠죠. 그래서 이 시내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그때 좀 차에 좀 약간 무리가 좀 많이 갈 수도 있고 생각만큼 이게 치고 나가기가 좀 많이 힘들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할 때 굉장히 안 좋은 느낌이 좀 있지만 근데 일단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항속할 때 그때 엔진의 효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잘 이용을 하면은 이 연비 12에서 좀 더 좋은 연비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장단점 있는 거죠. 처음에 너무 시내만 다니면서 너무 신호만 받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한 거리를 달릴 때는 그 다른 차들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고속도로를 또 많이 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속도로 탈 때도 110km 이하로 다 좀 속도로 달릴 때는 그렇게 큰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막 엄청 속도를 즐기시는 분 많죠. 130 이상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왠지 좀 이 차가 굉장히 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왠지. 왜냐면은 일단 변속기가 저단인 게 6단인 게 굉장히 좀 크고 그렇죠. 굉장히 RPM은 굉장히 올라가는데 차는 왜 이렇게 안 나가지?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110km 이하로 달리니까 그분들은 전혀 그런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는 트레일 블레이저와 같은 이제 E 부스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주행에서 보면은 이제 장점, 고속 안정이 매우 뛰어나다. 요거는 이제 이 트랙스뿐만 아니라 쉐보레 자동차의 특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쉐보레 자동차도 그렇고 다른 미국 차들의 특징인 거죠. 왜냐면 미국이라는 그 엄청난 땅덩어리를 생각해 본다면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릴 일이 많고 그 다음에 그 며칠, 이틀, 3일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속으로 계속 안정적인 주행. 내가 차에 타고 있지만 그런 어떤 도로를 가든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뭐 거친 도로든 아니면 도로 상태가 안 좋든 그러든 간에 이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피로감을 최소한을 만드는 그런 장점을 여전히 이 차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쉐보레 자동차의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하체를 보면은 이제 그 뒷부분에 토션 빔을 썼습니다. 토션 당연히 토션 멀티 링크보다는 당연히 안 좋죠. 토션 빔은. 왜냐면은 자유도가 떨어지고 그 어떤 상황에 딱 변화가 일어났을 때 도로나 어떤 내가 운전하는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적응하기에는 멀티링크가 훨씬 좋지만 제 생각에는 뭐 약간 좀 가성비를 위해서 토션빔을 사용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소형 SUV 이 정도의 차나 아니면은 좀 소형차 뭐 스파크나 모니 이런 경우에 토션빔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정도 차 크기와 소형 SUV에는 리어 토션빔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차에도 많이 안 느끼고 티도 많이 안 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승차 리뷰를 보면은 뒷자리 승차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거 신경 써서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앞자리는 풍절음이 전혀는 아니지만 그렇게 심하게 들리진 않는데 뒷자리에서는 조금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마 이거는 노이즈 캔슬링에 신경 많이 썼다는 이유는 아마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기차로 만들려는 것 같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전기차. 그리고 이게 굉장히 땅에서부터 이게 약간 높은 느낌이 나는데 바로 그 안에 배터리를 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두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휠 베이스는 굉장히 깁니다. 뭐 차체가 좀 길다 보니까 휠 베이스 당연히 길겠죠. 2700mm 정도 됩니다. 셀토스가 2630, 코나노 2660, 트레일블레이저 보시면은 2640.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뒷좌석에 통풍구가 있고, 그다음 USB 포트가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 왜냐면 뒷좌석에 사람들을 좀 배려해주는 이런 것. 네, 주행했을 때 단점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로백 9초 정도. 역시 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뭔가 좀 폭발적으로 RPM 올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로 되어 있죠. 그냥 단행정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저단, 그러니까 6단위 미션을 사용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은 배기량 1.2리터 1.2, 그 다음에 굉장히 적은 마력 때문에 제로백이 굉장히 좀 늦은 걸 알 수 있죠. 뭐 이게 폭발적인 스포츠카로 사용할 차는 아니니까. 약간의 터보렉도 좀 있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란 이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트랙스라는 그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는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좀 새로운 차 이름을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외국에 이 차를 팔 때 이 차의 이름이 바로 시커라고 합니다. 시커. 뭔가 더 멋있지 않아요? 시커. 뭔가 뭐 찾는 느낌도 나고, 뭔가 이제 발견한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뭔가 디스커버리 뭐 이런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뭐 발음하기도 시커, 식, 뭔가 멋있다, 그냥 쿨한 느낌도 나고, 그게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시커라는 이름을 가져오는 게. 이번 화제가 된 김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면 어땠을까?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허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